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에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안일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분노에 기댄 반일 불매 운동 같은 것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서로 비난하거나 갑론을박을 할 시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의 제주 포럼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일본에서도 다 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야 되겠냐고 말했는데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지지와 국회 및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화답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한상인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련을 대신해 사실상 경제단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일본의 규제는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일본 의존 탈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용만 회장은 국내 기업이 수입 판로를 해외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일부 과정을 해외 기업과 협력한다면 부품, 소재, 국산화 시점을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박용만 회장은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시도해도 정부가 대체품을 허가하는데 2년을 요구하면 기업은 투자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이럴 때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기업과 뜻을 모아서 대처해달라고 하면서 기업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박용만 회장이 과연 정말로 저 말을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박용만 회장이 진심에서 우러나 저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용만 회장이 하신 저 말씀, 원론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박용만 회장의 저 발언은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단 우리 정부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그래도 협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이전 정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압박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저 부분은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박용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어이없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SNS에서의 행보로 인해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박용만 대상상의 회장님 존경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박용만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경제전쟁의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전쟁은 전쟁이다.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작 조국 민정수석이 언급한 경제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박용만 회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라고 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경제보복이나 경제전쟁이라고 수식하는데 경제보복, 경제전쟁이라는 감정적인 용어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번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며 단지
이에 대해서 경제적 수단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사실 박용만 회장의 인터뷰 내용만 봐도 아시겠지만 박용만 회장이 제주 포럼에서 강조한 것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었지 저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규제와 같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기업들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박용만 회장께서 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할 일이고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을 앞설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일은 오히려 일본 측을 자극하는 일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7일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 기사를 두고서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의 본분이 정부를 찬양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국 수석님, 여기가 북한입니까? 여기는 엄연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현 정부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줄을 이룰 수밖에 없고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 감정에만 기대서 일본은 나쁘고 우리는 무조건 선하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반격하자.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계시면서 일본의 입장을 조금만 대변하는 모습만 보여도 토착 왜구나 매국노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당신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런 말을 하면 수많은 친정부 성향 네티즌들이 댓글로 너 토착 왜구? 같은 식의 댓글을 달며 인신공격을 할 게 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웃 나라이자 주요 교역국가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을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토착 왜구나 매국노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다니는 분들께 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애국심이란 불안당의 마지막 도피처다. 이 말은 영국의 대문호 셰뮤얼 존슨이 남긴 말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당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반일 감정으로 포장한 거짓 애국심을 앞세운 정부의 앞잡이 노릇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는지 부디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